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개발될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붕괴와 주택가격 하락 등을 우려한 건데 지역 정치권은 계획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영주택이 마산 해양신도시에 짓겠다고 밝혔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모두 5,800가구.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 주택 규모를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아파트 등 3,000에서 4,000가구 건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를 15%, 상업 8% 해가지고 23%만 그 분양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영이 팔고. 하지만 마산에서는 해양신도시 내 아파트와 상가 지역 건립에 부정적입니다. 다리가 지어지면 신마산과 해양신도시가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 기존 상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산 창동 상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상권을 분산시키고 주변 아파트 가격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부영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뭐 아파트 짓고 주택 짓고 녹지 공원 해가지고 뭐 좀 해준다고 하는데 크게 봐서는 장사되는 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더욱 완고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등은 용납할 수 없다며 창원시와 부영이 협약을 맺더라도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공청회 등 시민 여론 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일단 그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양신도시 개발계획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은 부산과 경계를 이룬 양산과 김해, 창원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단독 출마에 당선된 통영 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선거구는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과 인접한 부산 강서와 사하, 경남 양산과 김해 등 낙동강 벨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 득표율 차가 5%포인트 안팎으로 격전지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도 양산 가불과 김해 가불, 창원 성산까지 여야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성산은 허성무, 노회찬 두 야권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해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와 1대1 승부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낙동강 벨트 5개 선거구를 경남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경남에서 야당에서 적어도 몇 석씩 정도의 의석을 내야만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도 무소속 조혜진 현역 의원과 재선의 밀양시장 출신인 새누리당 엄영수 후보의 승부가 뜨겁습니다. 통영 고성은 단독 출마한 이군현 새누리당 후보가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되는 선거구로 남게 됐습니다. 나머지 선거구는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강세 속에 야당 후보들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청년들이 정말 소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텃밭 경남에서 보수층을 기반으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해야 하는 여당과 낙동강 벨트를 타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고성경찰서는 잊지도 않은 딸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주민센터에 낸 47살 김모 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민센터에 잊지도 않은 딸이 죽은 것처럼 속여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3년 2월 군인인 남편의 전근을 막으려고 딸이 태어났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최근 아동학대 전수조사에서 들킬 것을 우려해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국가산단 확장구역과 덕산산단, 진해 여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지역 670만 제곱미터에 첨단 소재와 연료전지, 방위산업 등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창원시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야생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하동쌍계사 계곡 벚꽃축제 현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인과 토박이가 의기투합해 마련한 야외 사진전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쌍계사 십리벚꽃길. 꽃봉오리를 막 틔우려는 벚꽃나무 아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사계절 풍경과 야생화의 소담한 모양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세웁니다. 지리산을 사랑하는 김인호, 이원규 시인과 하동 토박이 김종관 씨가 의기투합해 시작한 사진전. 이 좋은 자연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 하다가 그만 우리가 딱딱하게 건물에서 하는 것보다 자연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하자고 이 벚꽃나무 밑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리산에서만 발견되는 지리터리풀. 다른 곳의 터리풀이 흰색인 것과 달리 지리터리풀은 붉은색이 특징입니다. 1940년대 지리산에서 처음 발견됐다가 사라졌던 남바람꽃. 이원규 시인이 최근 지리산에서 다시 발견해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찍은 참치꽃. 거미줄에 맺힌 이슬이 영롱한 꽃다발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런 곳에 이런 야생화가 있다는 게 좀 신비롭고 또 새삼 저희들이 옛날에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소박하지만 희귀식물로 지정될 만큼 귀한 지리산의 야생화들. 이 밖에도 지리산과 섬진강의 사계절 풍경이 관람객의 눈길을 끕니다. 지리산에 이런 꽃들이 살고 있다. 섬진강변에 이런 꽃이 살고 있다. 일반인들은 벚꽃만 보고 가지만 이런 귀한 꽃들도 어딘가에 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하고. 지리산 촌놈들의 밭두렁 사진전은 화개장터 벚꽃축제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 며칠 봄 기운이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일부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남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피해 입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와 비교하면 4, 5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창원 8도, 김해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19도까지 오르겠고 통영과 거제는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출근길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산청과 진주 5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하동 18도, 합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해상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군항제를 비롯한 축제 소식이 많은데요.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토요일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4회 창녕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오는 31일 개막해 5일 동안 열립니다. 통영시 미수동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이 오는 31일 임시 개통합니다. 밀양시는 27억 원을 들여 산내면 동평소하천을 2017년까지 정비합니다. 사천시의 공군 제3훈련단 방음벽이 항공우주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개선됩니다. 창원경륜공단이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진해 군항제 기간에 누비자 운영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군항제 기간 누비자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보고 현재 하루 공급 대수 500대를 600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진해로 부근에 누비자 1일 이용권 결제를 돕는 홍보 부스를 두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식목일을 맞아 경남을 찾는 제1도민회가 올해는 산청에서 식목 행사를 합니다. 경상남도는 일본 9개 도민회와 재경도민회원 등 650여 명과 함께 다음 달 5일 산청군 단성면 목곡 생태숲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또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제1도민회원을 대상으로
환영과 관광 행사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